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이트랄 클립의 첫 번째 주제로 아나토미 패소피지올로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토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강의에서 마이트랄 밸브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마이트랄 밸브 아나토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개의 밸브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오틱 밸브와 마이트랄 밸브,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있는데 마이트랄 밸브는 다음과 같이 에오틱 밸브와 이어진 이쪽 부분이 파이브러스 트라이곤으로 이루어져 있고 포스티리어 쪽이 이제 링으로 애뉴러스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애뉴라 딜라테이션이 되면 이 바깥쪽으로 좀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에오틱 밸브 쪽에 있는 큰 리플렛을 안티리어 리플렛이라고 하고 뒤쪽에 이제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포스티리어 리플렛이 위치하고 있어서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포스티리어 리플렛에 코레스펀딩한 넘버링을 이렇게 A1, A2, A3로 하고 있지만 사실 A는 하나의 리플렛으로 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전스 뷰로 다시 보는 건데요. 알파 뉴메릭 노멘클러처라고 해서 알파벳과 넘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인터벤션 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라테랄 쪽에 아펜디지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라테랄부터 해서 1, 2, 3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때도 저희는 라테랄 하면은 길쭉하게 생긴 1 모양이다 생각을 했고 M 하면 메디알이니까 이걸 이렇게 90도로 꺾으면 3이다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TT를 먼저 스크리닝 할 때 보면은 이 서전스 뷰와는 좀 다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TT는 이제 LV 쪽에서 이제 위쪽을 바라보고 아래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쪽이 이제 메디알 쪽이죠. RV가 보이는 septum이 보이니까 메디알 쪽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1, 2, 3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 반대 넘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투챔버 뷰를 보면서 MR의 Z 방향 이런 것들을 봐서 A3인지 P3인지 좀 이렇게 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에코 리포트를 할 때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는 MR 플로우는 A고 반대쪽으로 확 꺾이는 거는 P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포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2D로 보지만 저희가 3D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리플렛의 코드 스트럭처가 이렇게 럽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파라투스는 사실은 클립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페이션트 셀렉션에서 나오지만 A2, P2가 좀 좋은 리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A1, A3 다 이렇게 3쪽, 1 쪽으로 갈수록 코드 스트럭처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쉽게 생기는 컴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나이트메어 케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클립을 할 때 이게 인트린지먼트가 코드되면서 이런 것들이 럽처되는 것들이 가끔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퍼러투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유념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할 때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뉴러스도 뭐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파이브러스 링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또 섀도우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 한 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리플렛의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왔을 때 좀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또 TE를 통해서 볼 때는 이런 인터커미슈럴 다이아미터와 셉토라테랄 다이아미터를 다음과 같이 구해서 뭐 이렇게 코릴레이션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패소피지올로지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가 확인했던 표가 되겠습니다. 에티올로지를 볼 때 프라이머리 MR과 세컨더리 MR로 나누고 또 리플렛이 좀 노멀 스트럭처를 보이고 있는지 모션이 익세스한 모양인지 아니면 어떤 리플렛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좀 이렇게 시크닝 되고 리스트릭티브 모션을 보이는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MS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스케믹 MR도 세컨더리 MR에서 또 모션의 리미테이션이 있는 타입에 속하게 됩니다. 디제너티브 MR은 프라이머리 MR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실제적으로 아주 간단한 파이브럴 일라스틱 디피전시로 코다 럽처가 하나 딱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티슈 익세스가 일어나는 발로까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3D나 이런 이미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챌린징한 케이스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런 뭐 한쪽에 뭐 프롤랩스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고 너무 많이 플레이된 모션 것이 굉장히 크다든지 아니면 칼슘을 동반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챌린징한 경우가 많아서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에코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굉장히 인테그리티하는 어프로치로 이벨루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벨루에이션도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시비어 MR이 아닌데 시비어 MR로 보고되는 경우부터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랑 잘 협의를 해서 에코 리포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비어 MR을 가이드라인 하는 데 있어서 뭐 리플렛이 플레이하다든지 베나 컨트랙터 위드스가 굉장히 크다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시비어 MR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44세 남자이고 니아 클래스 3에 굉장히 심한 올소미아로 왔는데 예전에 RCA에 스텐트를 넣었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했고요. 근데 굉장히 하펠러에 계속 빠져서 왔는데 하트레이트 빠르고 펄모널 컨제스천도 일부 있었습니다. 챔버 사이즈는 아주 크진 않았고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시비어한 MR이 동반되어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월모션과 MR이 굉장히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환자는 실제로 굉장히 GDMT를 잘 하고 있었음에도 하펠력 굉장히 심해서 저희도 어떤 서저리나 어떤 캔디데이트 생각했었는데 메디케이션을 좀 더 추가하고 하면서 하펠력을 조절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GDMT 한 18개월 하니까 MR이 굉장히 감소되고 환자는 뭐 더 트리트먼트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74세 여자고 굉장히 계속 리커런트한 펄모너리 이데마로 껐덕하면 다른 병원 응급실 가서 라식스 맞고 퇴원하고 했다는데 저희 병원 왔을 때는 한 모더레이트 MR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로 왜 그럴까, LV의 문제일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펄모너리 이데마가 계속되죠. 다른 병원에서 에코를 했던 거를 ER 비짓했을 때를 봤더니 굉장히 심한 MR과 다이솔 디펑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동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테이션 해야 되겠기에 저희는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에코를 시행을 했는데 MR이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굉장히 심해지고 스트로크 볼륨 감소와 EOV 프라임 증가, RV 프레셔 증가 이런 것들이 도큐멘테이션 돼서 실제적으로 MR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고 실제 MV의 MR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다이렉티스를 확 주고 에코를 찍으면 굉장히 언더 이스티메이션 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심하면 좀 이런 것들을 다시 이벨루에이션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생각이 나서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 홍성진 선생님이 지금 마이트라 클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10년 전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를 냈었습니다. 세컨더리 MR에서 MR을 결정하는 이런 패소피지올로지가 무엇인가, 환자가 좀 크로닉한 예전에 스텐트를 넣고 MI가 있었던 사람은 실제 교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은 이런 스트럭처럴 이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MR을 적극적으로 더 교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큐탄 페이스에 좀 아직 좀 트리터블한 경우에는 뭐 LA의 프레셔를 낮춘 다이렉티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인터벤션을 한 기간을 조금 더 기다려 본다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임프루먼트 할 수 있는 찬스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홍성진 선생님이 이때부터 MR에 관심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간단하게 보시면요, 아주 간단하게만 준비했는데요. 프라이머리 MR에 있어서는 심토마틱 시비어 MR인 클래스 1, EF가 낮거나 LV가 크거나 엔드 시스톨릭 디멘전 기준 4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있고, 엑셀런트 센터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MR에서 티어는 서지컬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람한테 페이버럴 몰플로지이면 할 수 있는 클래스 2A로 지금 되어 있고요. 세컨더리 MR은 좀 반대입니다. 티어가 클래스 2A에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있는 것이고 OP를 받을 예정이 있어서 캐비지가 필요한 사람한테서 세컨더리 MR을 교정하는 것은 랜덤 트라이얼은 없지만 2A로, 그래서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은 없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티어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GDMT를 좀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도 심텀이 굉장히 심하다면 페이버럴 몰플로지가 있을 때 티어를 2A로, 페이버럴 몰플로지가 아니다 하면 서저리를 할 수가 있어서 티어가 조금 더 앞선 이런 인디케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MV 아나토미에 있어서는 심플하지가 좀 않아서 또 아파라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패소피질로이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컴바인된 에티올로지도 많아서 좀 잘 봐야 되겠고 다이나믹 네이처가 있다. MR 가이드라인에서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특히 펑셔널 MR에 있어서는 티어가 2A에 조금 더 앞선 인디케이션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